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 그 북한이 상당히 지금까지 안 했던 독특한 주장을 좀 하고 있길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향후 이제 금융개혁당도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히 그냥 금융개혁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나마 뭐 대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개혁에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뭐 현sek은 갖춰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공당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리 이제 우리가 기능정당이라고 하지만 공당 자체가 결국 이제 필요불급하게 외교 문제라든지 국방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결국은 이제 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개혁당 자체가 이제 뭐 집권을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단순히 국회에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뭐 100% 다 이제 금융개혁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북한의 어떤 저는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논평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뭐 금융개혁당의 뭐 대변인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북한의 모습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가장 이제 좀 이제까지 했던 것과 다른 점은 북한은 원래 이제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민족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시아 공산주의 같은 경우, 캄보디아라든지 동남아, 베트남 이런 데서는 보통 민족주의를 이꼬르 공산주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국 이제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 이럴 땐 민족주의를 내세우면 상당히 좀 안 좋게 봤어요. 미국 국무부라든지 CIA의 어떤 전문가들은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 이러면은 공산주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누명을 쓴 게 이제 김구 선생님이죠. 이제 민족주의 뭐 이런 것을 얘기하거나 뭐 이러면 공산주의하고 내통을 하고 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만큼 이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 지금 이제 대표적인 것이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대만이라는 나라를 끝내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이제 중국이다, 하나의 중국이다, 중화민국이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공산주의라는 것이 원래 태동은 그런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뭐 종교도 인정하지 않지만 핏줄이니 뭐 이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원래 모습인데 이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 모습은 늘 이제 민족주의를 좀 강조해 왔고 지금 옆에 중국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 문제 이 부분도 마치 뭐 대만 문제를 건드리면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중국한테는 막 엄청나게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사실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남한의 어떤 관련된 태도는 뭐였냐면 남한은 빠져라. 우리는 미국하고 얘기하겠다. 나는 너희들한테는 불만이 없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남한보다는 미국을 주로 이제 강조를 많이 했고 미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에 신임하는 남한 이런 거지. 남한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우리하고 뭐 교정국이라든지 남한의 국민들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섭렵해서 뭐 이런 개념은 이제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뭐냐면 이제 고려연방제 같은 거죠. 고려연방.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한민족인 것은 절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 고려연방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체제,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공산주의, 밑에는 자본주의 체제로 하면서 한 국가로 가자. 대한민국이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선, 옛날처럼 조선 이렇게 해서 뭐 한민족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고려연방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코리아 한 나라를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한 나라로 가고 대신 북한과 남한을 다른 체제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통치를 하자. 약간 지금 대만하고 중국 같은 경우죠. 이제 그렇게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북한은 우리한테는 미수복 국가고, 응?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해서 일반 통치가 가능하고, 북한은 이미 유엔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원초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물론 이제 유엔에 지금 북한하고 남한이 이제 동시 가입을 한 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유엔에서도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제 북한은 미수복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복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하고 나하고 한민족이네 이런 걸로 얘기를 안 하려고 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고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다라는 걸로 계속 갔었고 북한은 무슨 소리냐?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지 말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하나로 가자. 그러니까 듣기에는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뭐 주체사상이 약간 홀렸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북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냐면 북한은 남한을 비방하지 않는데 남한만 북한을 비방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주로 미국, 일본 여기를 상당히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여서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김정은이가 되면서 자꾸 이제 북한은 이렇게 이제 노선을 달리 해버렸어요. 마치 이제 남한은 북한과 다른 나라고 교전국이다, 적대국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미국이 잘못됐고 일본이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했던 스탠스였는데 지금은 그냥 북한 자체가 교전국을 대한민국으로 딱 규정해 버렸어. 오히려 지금은 미국을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미국하고 상당히 좋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남한은 너희들 나하고는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은 좋아질 수도 있는 상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을 바꾼 거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제 요 방법이 지금까지 썼던 방법과 다르게 다른 전략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우호적인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아예 적대국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과연 북한 내 주민들한테 이제 어떻게 먹힐 것이냐라는 얘기가 이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북한이 과연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남한을 적대시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한테 그게 먹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 일단 너무 오랫동안, 거의 60년, 70년을 그렇게 이제 남한 민족은 신음하고 있다. 남한 국민들은 미 제국주의에 신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미국하고는 잘 지낼 것이고, 미국놈 까부시기 막 이렇게 전쟁하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남한 국민 자체가 이제 설복의 대상으로 이제 정복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됐을 때 그동안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큽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에 워낙 정치 총선 이 전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잘 이제 몰라서 그렇지 지금 북한이 상당히 지금 모든 문서라든지 방송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대한민국의 단어를 그대로 쓰고 그리고 뭐 태극기 이런 것도 그대로 쓰고 그러면서 이제 교전국인 것처럼 저 국가는 우리랑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한민족이니 뭐 금수강산 삼천리 이런 것도 다 빼버렸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이제 통일하다가 아니라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흡수될 수 없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이 있을 수 없는 나라처럼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지금까지 많이 달라진 부분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국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게르만이지만 달리 이제 국가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인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한국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입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대한민국 보수가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제 그게 비슷했던 게 신라하고 발해였다 그래요. 통일 신라가 이제 발해하고는 뭐 같은 민족이나 만에 그런 것들 아예 개념을 갖지 않고 다른 나라. 심지어는 신라가 고구려도 너희나하고 말도 안 통하는 다른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 고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남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부분이 지금하고 이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두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북한의 그런 주장은 이전에 지금까지 뭐 우리나라 군사정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특히 보수 쪽에서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북한이 상당히 그걸 요구를 했죠. 왜 서로 적대하냐? 우리 적대 안 하기로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했던 것을 본인들이 그걸 아예 뒤집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그럼 왜 저럴까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특히 뭐 문정인 교수 같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에 있었던 어떤 그 분들이 하는 얘기는 북한은 지금 상당히 겁을 먹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라든지 중국,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 있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 엄청나게 힘을 빼고 있고 중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거의 폭망 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6.25 전쟁도 그렇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상당히 좀 강성에 대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 좋았을 때는 뭐 지원도 받아가면서 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가 누구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좀 힘들다 해서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은 이제 자기가 먼저 설치는 거지. 아, 야, 너희 좀만 움직이면 막 우리가 미사일 발사해버릴 거야, 막 핵무기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공갈을 쳐대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어떤 이 잠재력이 이제는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예,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서 뭔가 믿을 구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제 본인들이 공갈을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저항선을 만드는 거지. 비빌 구석을 만드는 거다. 어떤 내부적인. 그래서 야, 예전 같으면 이제 공갈 안 쳤던 부분들을 남한이 오히려 뭐 공격하고 이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남북 경제력 격차도 많이 나고 이제 지금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비 자체가, 국방비 자체가 뭐 10배, 2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군대에 쓰는 비용이 너무 적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유라든지 이런 어떤 뭐 에너지 자체가 이제 불충분해서 뭐 탱크가 있어도 뭐 일주일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뭐 전투기 같은 경우도 뭐 하늘에 띄울 수 없는 정도의 뭐 항공유가 없는 거죠. 뭐 그런 상황. 그리고 뭐 지금은 뭐 군대가 있다고 하지만 이 군대를 가려면 뭐 1년, 2년 유지할 수 있느냐,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핵무기 같은 데 의존을 하게 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갈을 치고 뭔가 이렇게 협박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본인들의 배후가 되게 불안하다. 러시아나 중국의 상황이 매우 어렵게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고 북한도 느낄 거예요. 뭐 예전에는 소련한테 뭐 탱크도 지원받고 뭐 갖고 공군도 지원받았던 나라에서 지금 뭐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북한한테 뭐 포탄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원해주면서도 북한이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이거 지금 유사시 전쟁 나면 우리가 좀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반대가 됐어? 이런 생각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 본인들이 이제 의지할 데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더더욱 이런 어떤 미사일 실험이라든지 어떤 뭐 인공위성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자꾸 본인들이 이제 재래식 무기는 믿을 구석이 없고 이제 어떤 핵무기 같은 걸로 자꾸 이제 무장되어 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자꾸 본인들이 어떤 능력을 가장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정말 이제 믿을 구석이 없는 상황을 본인들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참 좀 재밌는 게 지난 60년, 70년 동안 보수 정부에서 그토록 얘기했던 남하고 북은 남이다. 너희들은 괴뢰 정부다. 이 했던 얘기들을 북한이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참 우리도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소련 중국을 욕한 게 아니라 그냥 북한의 김정은을 욕한 김일성, 김정일을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 정부를 욕했다기보다는 미국하고 일본을 욕해왔다는 건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기억당에서 뭐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논평을 냈다기보다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중도라는 것은 그런 거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현실주의잖아요. 중도는. 그러니까 뭐 북한이 우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하고 뭐 지금 현재 같은 뭐 경제활동이라든지 뭐 증시가 같이 뭐 공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나라다, 다른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참 뭐 잘 됐다. 북한이 괜히 뭐 한민족을 막 주장하면서 우리랑 같이 뭘 좀 해보겠다, 뭐 우리한테 뭘 지원받겠다, 뭐 개성공단을 뭐 만들겠다, 뭐겠다 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저렇게 선을 긋고 나서면 그냥 본인들이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 스스로 그냥 폭망을 하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손 내밀 일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우리가 힘이 있으면 국방력이 있으면 북한한테 뭔가 우리한테 북한이 우리한테 손 내밀 일도 없고 또 우리가 북한 때문에 힘들 일도 없어요. 도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도발에 대한 응징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금융개혁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북한 대북 관계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내재하자면 그냥 현실주의로 얘기하면 된다. 북한이 우리한테 적대를 하면 우리도 적대를 하고 북한이 우리한테 호의적으로 대하면 우리도 호의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정말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응전을 하면 되는 것이지. 북한이 우리한테 상당히 적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끝없이 거기에다 호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이 호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적대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보통 국가 대 보통 국가의 상황대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 어떠냐. 이게 어떻게 보면 금융개혁당이 향후 이제 금융 외에 또 2차 전지 어떤 그런 미래 전략 물자 산업 외에 국방이나 외교에 관련된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